조국의 앞날을 떠밀고 나갈 미래의 주인공들인 우리 학생 선임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뜨거운 후대 사랑의 자욱은 중등교육 환경의 번복이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 중등학원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5 2016년 7월 2일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육친의 정으로 학원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중등교육 발전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우리 학원을 찾으신 그날 바로 이 자리에서 학원 전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학원을 시원하게 잘 건설하였다고, 이곳을 지날 때마다 원아들의 창창한 구리는 소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질 날을 은근히 기다렸는데, 이렇게 훌륭한 학원을 원아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듯이 기쁘다고 정말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을 세상에 부름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리게 되었다고, 원아들은 모두 당의 아들, 딸들이라고, 자신께서는 아들, 딸 부자가 되었다고 거듭 외우시었습니다. 김은 원장은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원아들을 위하시는 친오보의 사랑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고 하면서 원아들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오보의 뜨거운 헌신을 전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교사와 야외 운동장, 체육관과 기숙사를 비롯한 학원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 준비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의하셨습니다. 평양중등학원이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잘 건설됐다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학원의 모든 요소를 원아들의 정신도덕적, 육체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간, 원아들을 교육 교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장소로 훌륭히 꾸려놓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초급 2학년 3반 교실에 들어오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책상과 의자들을 보시며 원아들의 체질과 연령 특성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식료 실습실에 들어서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실습실에 배풍기가 설치되어 있는가도 알아보시고 요게는 꼭 배풍기를 설치해 주어야 위생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교사와 기숙사, 체육관을 이어놓은 외랑을 보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건물들을 외랑으로 연결해 놓으니 원아들이 건물들 사이를 오고 가면서 눈비를 맞지 않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원아들 한 명 한 명을 그대로 나라의 법에 자신의 한 품에 안고 돌봐야 할 아들, 딸들로 여기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 계시는 아버지 원수님께 원아들 위한 일에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은 원아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의 직관판 하나에도 실험실의 실험 설비들에도 뜨겁게 오려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학원을 졸업한 원아들의 사진이고, 이건 학원을 졸업하고 조국부의 처소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정부들에 달려나간 원아들의 편지와 용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볼 때마다 우리 학원을 찾으신 그날 원아들을 혁명의 핵심, 나라의 중추로 훌륭히 키워 그들 속에서 과학자도 나오고 군인도 나오며 영웅도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곤 합니다. 평양중등학원 교직원들은 신부모의 다심한 정, 그리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원아들을 훌륭히 키워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은 우리들이 언제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 가르치심이었습니다. 평양중등학원을 전국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는 원아들의 교육 교양에 절실히 필요한 현대적인 정보 설비들을 보내주시고 올해 4월에도 수많은 학용품들과 생활용품들도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아들에 대한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새겨하는 평양중등학원의 교직원들은
원아들을 나라의 기둥감으로 훌륭히 키우기 위해 학습과 생활에 대한 지도를 친부모의 심정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육친의 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학원에서 원아들은 우리 조국을 떠밀고 나갈 앞날의 여건 믿음직한 후비대로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1주 시대 분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며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미래성을 그려주는 새마을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행에서 또 하나의 자랑찬 실체로 솟아오른 평안북도 농촌영립위원회 동산공예작물 농장에 우리식 농촌 문명의 향유자가 된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맛이 나고 지역적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일떠선 새마을들은 숭고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이념과 불면불위의 애국 헌신으로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 농촌진흥의 세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호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마련된 행복의 터전들입니다. 우리 농촌의 급속한 진흥이 실지 눈에 띄게 농민들의 피부에 가닿게 하기 위해 건설자들은 공법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전반적인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웠습니다. 새 집들이가 시작되자 현대적인 농촌 문화주택으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의 감격과 기쁨, 흥겨운 춤판으로 마을들은 홍성이었습니다. 우리 농장은 옛날부터 자가리마나 자가동이라고 이름 지었대는데 오늘 이렇게 당의 운종 속에 한나란 씨의 새 살림집을 받아온 꿈 같은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까지 잘 키워서 우리 동산 농장을 꽃피워가기 위해서 경의한 원수의 크나큰 사랑에 더 높은 알곡 생산성가로 선경마을들의 집집마다에서는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준 어머니 당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의 목소리와 보답의 맹세가 끝없이 울려나왔습니다. 우리식 문명 창조의 새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주의 리상촌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연이어 솟아나는 속에 서해 명순 9월산 기슭에 삼천군 고현리에 새집들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아담하게 들어앉은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곳곳에 뿌리내린 수종이 좋은 나무들, 꽃돌기 나무들이 조화를 이룬 새마을들은 인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현실로 꼽혀주는 어머니 당의 크나큰 운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와 삼천군 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전달되고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흥겨운 농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경쾌한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일꾼들이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농장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날이 갈수록 도에 만지는 어머니 당의 운정을 깊이 새겨안고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증산군 발산 농장에는 19살부터 70살이 되는 오늘까지 51년을 트랙터로 운전수로 성실히 일해오고 있는 한정섭 동지가 있습니다. 리용남 기자가
증산군 발산농장에서 그를 취재했습니다. 한정수 아바이는 젊은 운전수들에 대한 여우성은 없습니다. 아바이 일할 때 보면 저도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소리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여지껏 그가 갈아엎고 소리친 논반 면적이 몇 개 도의 경지면적을 합친 것보다 더 많고 논과 밭에 낸 고름을 쌓으면 큰 산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윤춘실 여성도 오랫동안 남편의 교대 운전수로 트락터를 몰았습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트락터를 몰아갈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때 부부 트락터 운전수라면 혁신자 부부로 군 쪽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트락터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밥맛을 잃는다고. 지금까지 자체로 마련해서 수리를 보장한 부속품은 트락터로 족제함으로 2개는 실이된다고 했습니다. 어딜 가다가도 트락터가 서 있는 것을 보면 돌 따서서 수리를 해줘야 속 시원해하고 아끼던 예비 부속품까지도 주고야 만다면서 지난 기간 그가 수리한 트락터가 500대는 넘는다고 했습니다. 농장 일꾼은 고난의 행군 시기 적은 연유로 더 많은 밭을 갈 수 있게 기간을 개조하고 보습을 더 달면서 노력해온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는 그의 애국심에 머리가 깊이 숙여진다고 했습니다. 이 한정소 아바인의 아버지가 트락터 운전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첫 세대 농촌기계화 초병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트락터를 몰아가면서 그의 아버지는 지난날 불임소도 없어서 온 가족이 가대기를 끌던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철없던 그 시절에 왜 아버지가 트락터와 함께 볼에서 살다시피 했는지, 왜서 아버지가 어린 자기에게 트락터를 배워주느라 했는지 나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는 우리 수령님께서 농민들을 고된 농사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 수많은 트락터를 농촌에 보내주고 계시는데 농사꾼의 자식인 너도 트락터 운전수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바이는 51년 전인 1973년에 양송서를 졸업하고 트락터 운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쯤 지나 중학 시절의 동무 묘치 고향을 떠나 도시와 공장에서 제가끔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들뜬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 집안이 태를 묻은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렸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1966년 한 해 만도 2차례나 찾아오시어 고향 사람들이 잘 살 방도를 가르쳐 주신 영광의 고장을 떠나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그는 수령님 다녀가신 고향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는 것을 자기의 우임으로 간직했습니다. 아바이는 경야는 청비서동식에서 우리 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벼와 밀, 보리 농사를 많이 할 때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해 주셨을 때 그 누구보다 흥분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야는 청비서동식에서 우리 민들을 더 잘 살게 하시려 수십 년 동안 지배해온 알곡 생산 구조까지 바꾸도록 해주셨는데 어찌 시키는 일만 하겠는가고 하면서 토양에 따르는 밭갈이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연구한 밭갈이 방법은 적은 종자로 높은 수확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여러 차례 군적인 방식 상학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땅은 절대로 못 속인다고 밭갈이를 잘한 밭과 대충한 밭에서 수확고가 대폭 차이 나는데 그 차이는 양심의 차이이고 책임성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바이의 말에서 우리는 50여 년을 한 번새로 이 땅에 바쳐온 그의 양심과 헌신을 알게 됩니다. 기자는 아바이에게 어떻게 돼서 노동 유난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트락터를 몰 수 있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는
경야는 청비서동식에서 농민들이 기계로 농사를 호락에 짓도록 하기 위해 그토록 헌신하고 계시는데 농촌 기계와 처병인 내가 나이가 많다고 일손을 넣는다면 그보다 배운 망독한 게 어디 있겠는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우리 고향에 펼쳐질 농기계 바다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농촌이 변하는 이 희한한 시대에 한 명의 뜨락도로 운전수라도 더 양성하는 게 농촌당원인 자기가 여생의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50여 년 전 농촌 진지를 굳건히 지켜왔고 앞으로도 농촌의 핵심들을 키우는 데 남은 요생을 깡그리 바쳐갈 진정을 토로하는 그의 모습은 애국으로 한 생을 살아온 참된 농촌 혁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뜨락도로와 함께 50여 년. 이는 농촌 기계와 처병으로 내세워진 당의 믿음을 가장 큰 제보로 안고 살아온 애국의 50여 년이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에 보답할 요리로 이어온 헌신의 50여 년이었습니다. 기자가 올해 70살인 한종섭 아바이가 새 세대들을 농촌 기계와 처병으로 농촌의 주인으로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강렬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대를 묻고 성장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굳건히 지켜가는 평범한 농업 근로자들과 농촌 당원들이 있어 전 세대 애국 농민들의 충성과 애국의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우리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 혁명 강령의 빛나는 승리는 반드시 앞당겨지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최근 카리브해 연안 나라들의 열대성 폭풍이 휩쓸어 피해가 났습니다. 이번 열대성 폭풍은 4급 하리케인으로서 대서양에서 기록적으로 더워진 바닷물에 의해 때이르게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람 속도는 시간당 최고 240km였다고 합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큰 물이 발생했으며 그레네이도에서는 곤물들의 지붕이 날려가고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카리브해 연안의 작은 섬나라들에서도 폭풍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의 이즈미르 주에 있는 한 건물에서 6월 30일 가스 폭발이 일어나 4명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폭발은 건물의 1층에서 일어났으며 그로해서 주변의 10여 개 건물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좋은 수질을 보장하면서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물흐름식 양어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양어장은 바다와 가까운 곳에 바다 수위보다 낮게 건설된 세형의 물흐름식 양어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양수기를 이용해서 양어용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바닷물을 양어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양어용수는 바닥 청소기를 이용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한 다음 다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양어장에서는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물고기들의 생육 상태를 항시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물고기 밀도를 과학적으로 타산해서 양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흐름식 양어의 우점은 수질을 항상 깨끗하게 포장함으로써 물고기의 병 걸림률이 낮은 것이며 또한 양어용수 포장에 드는 에너지를 훨씬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남아프리카에서 소우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의 소우들 중 80% 이상이 남아프리카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밀렵행위가 우심해지면서 해마다 약 500마리의 소우가 죽었으며 그로 인해 현재 남은 소우는 2만여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보호학자들은 밀렵행위를 막기 위해 소우뿔에 방사성 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해서 소우뿔의 위치를 정확히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곤물 지붕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붕 도색을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성질이 있는 흰색이나 은백색 칠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면 지붕인 경우 자갈층을 조성해줘 지붕이 태양빛을 직접 받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평면 지붕에 럭화를 조성하는 것도 지붕의 온도를 낮추고 건물의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데서 매우 좋은 방법으로 됩니다. 지붕을 덮은 식물 피복은 태양빛을 흡수하고 생태계를 개선하며 곤충물의 미약성도 보장합니다. 또한 태양빛을 분산시킬 수 있게 다양한 각도의 조립식 지붕을 도시워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개발된 여러 가지 발명품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와 태양빛만으로 물을 만들 수 있는 새형의 물 제조 장치입니다. 이 물 제조 장치는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 특수한 재료로 통과시켜 수증기로 전환합니다. 수증기를 농축시키면 물로 됩니다. 하루에 5리터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장치의 전원은 태양빛 에너지로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태양빛 전지판 지붕을 씌운 조립식 차고입니다. 이 차고는 조립 방법이 간단해서 임의의 장소에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빛 전지판 지붕의 전력 생산량은 한 평방미터당 200W시로서 한 해에 총 50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리면서 대기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까지는 개인날이 위주로 되면서 대기 습도가 평년에 비해서 낮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30일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대기 습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평년보다 4%나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7월 상순 기간이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해서 비가 자주 내리면서 대기 습도가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 습도가 높아지면 농작물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면서 생육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논뼈들의 살균제를 분무해 주어서 병 발생을 막으며 밭작물들이 수패를 받지 않도록 물빼기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와 중부 이남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렸습니다. 백두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과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어제보다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남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약해지는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함흥 이북의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남부의 바닷가 지역에선 개었다가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남부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선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었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었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폭우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존반해상에서 남서풍이 불겠는데 조선동리에서는 조선 소유보다 바람이 좀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존반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고 조선동리에서는 개었다가 흐리고 조선 소위에서는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리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소위에서는 남풍이 불고 물결은 존반해상에서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일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6일과 7일 사이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